컵라면 더 없나요? 생수는 언제 들어와요? 비상용 건전지도 다 떨어졌다고요? 여기는 일본 오사카의 한 편의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생필품을 사재기하느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녀의 삶이 그날의 지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라지고 그녀는 삶이 무너지는 듯한 불안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행복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고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츠키예요. 오사카에서 지내고 있었던 2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늘 하던 대로 계산대 앞에 섰죠. 현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는 일.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이런 일상이 곧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갑자기 지진이나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신속하게 대피를 한 덕분에 다행히 저희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미츠키 이리 좀 와봐. 아빠의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TV에서 아나운서가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곡 대지진 가능성에 대한 특별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30년 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이 70에서 8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70에서 80%라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 오사카에서 살아왔는데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지진보다 몇 배는 더 심할 거라는 지진의 경보가 발휘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편의점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손님들이 갑자기 달라졌다니까요. 생수, 휴지, 통조림 등은 물론 강아지약까지 동이 날 정도로 손님들이 잔뜩 물건을 사갔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릴 때부터 난카이 지진이 있을 거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특별경보가 울리고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대로 살아도 될까?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언니였죠. 미츠키야, 뉴스 봤어?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참에 한국에 와보는 건 어때? 순간 멈칫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탈출구처럼 느껴졌어요. 언니 정말 갈 수 있을까? 부모님은 어쩌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익숙한 일본을 떠나 낯선 한국으로 간다는 게 겁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다음날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부모님은 제 제안을 반기셨어요. 미츠키, 내 안전이 제일 중요해.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을 쌓고 오렴.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짐을 싸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지? 친구는 사귈 수 있을까? 또 두렵기도 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 언니도 있으니 한국 생활에 적응은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여권을 확인하고 모든 게 현실감 없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어느새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막상 2시간 뒤면 한국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은 일본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던데.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지진 때문에 이렇게 도망치듯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진짜 지진이 나면 부모님은 누가 지켜주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걸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열심히 적응하자. 언니가 있으니 괜찮을 거야. 지진경보가 잘 지나가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 된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바뀌게 될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그런데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와, 이게 뭐지? 하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건 자동 입국 심사대였어요. 일본에서도 본 적 없는 첨단 시스템이 여기 있더라고요.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섰어요. 화면의 안내에 따라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그리고 놀랍게도 몇 초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와, 벌써? 입국 수속이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와, 여기 어디에나 무료 와이파이가 있네?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보니 정말 빠른 속도로 연결됐어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빠른 무료 와이파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가 마중 나와 있다고 했으니까 서둘러 만남의 장소로 향했어요. 3년 만에 만나는 언니였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굳이 왜 한국을 가겠다는 이유가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본을 놔두고 서울로 교환학생으로 간다니 완전 시간 낭비일 뿐일 텐데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오다니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죠.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알바생이 없는 무인 편의점도 신기한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대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결제하는 거였어요. 현금 안 써도 되다니? 제가 일본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항상 현금을 준비해야 됐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는 바람에 카운터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드디어 언니를 만나게 되었고 만나자마자 물어봤어요. 언니, 방금 편의점에서 봤는데 다들 폰으로 결제하더라. 언니도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 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여기선 그게 일상이야.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거의 안 쓰지.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게 정말 편리해. 넌 아직 한국에서 쓸 핸드폰이 없으니까 우선 내 카드를 줄게. 불편하겠지만 일단 가지고 있어. 언니가 준 카드를 받았지만 현금을 안 들고 다닌다는 게 적응이 될지 불안했죠. 일본에선 항상 들고 다녔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또 한 번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우와, 이 지하철 엄청 빠르다. 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언니가 설명해줬어요. 이게 공항철도인데 일본의 지하철보다 더 빠르고 편리해.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정말이지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지 않고 유튜브 고화질 동영상도 끊김없이 볼 수 있다니 일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언니 집으로 향하면서 바깥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일본의 시골 같은 모습을 상상했던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드디어 언니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파트 대단지였는데 마치 작은 도시 같았답니다. 외부 차량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서 보안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정말 아파트야? 호텔 같은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더라고요. 화단과 시설들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마치 공원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디지털 도어락과 지문 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현관문을 보게 된 거예요. 언니가 저의 지문도 등록을 해주었는데 열쇠 없이 지문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래 도시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 집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봤어요.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언니가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일본에서의 나날들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가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먹으며 집 구경을 했어요. 어젯밤에는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거든요. 언니가 방 3개에 화장실 1개가 있는 전형적인 21평 구조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 천장은 높고 창문은 커서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게 너무 완벽했어요. 장롱 같은 가구가 따로 필요 없는 빌트인 구조에 수납할 곳도 많고 깔끔 그 자체였죠. 언니가 일본보다 못 사는 한국에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풍족하게 살다니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은 엄청 비쌀 텐데 하고 물었더니 이 동네에서는 평범한 수준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아파트는 더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갔어요. 아침밥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을 하는데 없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 놀이터는 기본이고 키즈카페, 수영장, 도서관, 사우나, 심지어 골프장까지 있었어요. 이런 시설들을 모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아파트 본 적이 없는데 감탄이 절로 나왔죠. 이게 평범한 수준이면 대체 좋은 집은 얼마나 대단한 걸까 생각했죠. 미츠키, 오늘은 한강공원에 가서 치킨 먹을 거야.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공원에서 치킨을 먹는다고요? 도시락이나 샌드위치는 몰라도 치킨이라니.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전혀 몰랐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완전 넋이 나갔어요. 우와, 이게 공원이라고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강을 따라 펼쳐진 푸른 잔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 매트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정말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우리도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언니가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라고요. 자, 이제 치킨 시켜볼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언니, 여기서요? 어떡해요? 그러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배달 앱으로 시키면 돼. 여기로 가져다 줘.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공원에 치킨을 배달한다고요? 하지만 언니가 앱으로 주문하는 걸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치킨뿐만 아니라 피자, 중국 음식, 심지어 편의점 물건까지 배달할 수 있어. 언니의 설명에 저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멈췄어요. 치킨 주문하신 분 하고 외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문이었던 거예요. 언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시킨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서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만큼 신기했다니까요. 배달원 아저씨가 가져온 상자를 열자 고소한 향기가 확 퍼졌어요. 치킨 냄새 정말 굉장해요. 제 입에서 절로 감탄사가 나왔죠. 바로 한강의 모습과 치킨을 사진 찍어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입을 먹었는데 세상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삭바삭한 튀김옷 아래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닭고기,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거 정말 맛있어. 일본의 치킨과는 완전 달라요. 저도 모르게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죠. 한 조각, 두 조각, 어느새 한 마리를 뚝딱 해치워버렸어요. 그러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치킨, 피자, 분식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라고 말하자 언니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한강의 풍경이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으니 정말 행복했죠. 언니, 고마워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한강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배달 문화, 맛있는 치킨, 아름다운 한강,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한국에서의 생활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안전한 한국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한강에서 산책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아빠는 분명 맥주를 들고 미츠키, 여기 정말 좋구나. 라고 하실 것 같고, 엄마는 치킨을 드시면서 이거 맛있다. 한국은 진짜 미식의 나라 같아.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만 여기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꼭 같이 한강 구경해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아마 정말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날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니 덕에 한국 친구들도 만들게 되었고요. 일본에 대한 악감정으로 나쁘게 대할까봐 걱정했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친절한 걸까요? 한국에 또 감동했던 일이 있는데 바로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었을 때예요. 실수로 음료를 쏟고 말았는데 테이블은 물론이고 의자와 바닥까지 엉망이 됐죠. 당황한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는데 카페 직원은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고객님. 제가 치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직원은 오히려 저를 말렸어요. 아니에요, 고객님. 옷에 묻으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직원은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치워주셨고 심지어 새 음료까지 무료로 주시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새 음료 드시고 기분 전환하라고까지 하셨죠. 정말 감동이었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아마 엄청 혼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직원은 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셨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직원의 태도를 보니 제가 한국에 온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꿀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일본을 떠나 이렇게 빠르게 한국을 사랑하게 될지 몰랐고요. 그저 한국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불안해하실 저의 부모님에게도 한국행을 강력히 권할 예정입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일본의 지진을 피해 한국으로 온 미츠키 씨의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보다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일본의 현실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미츠키 씨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